프리랜서, 뭐 자영업자 하고 아까 일반 직장인하고 제가 비교했는데 직장인이 사실 노예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노예의 삶을 살지만 좋은 건 있어. 열심히 그냥 시킨 대로만 하고 살면 급여가 꼬박꼬박 나오니까 국민연금 나가고 퇴직금 쌓아놓고. 그런데 자영업자의 가장 큰 특징, 국민연금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퇴직금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쌓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근데 직장인들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무원들이 공무원 연금을 납입을 하면서 내가 300만 원 월급 받는데 그 중에서 30만 원 띄고 270만 원 나와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300만 원 월급 받는데 30만 원은 공무원 연금 띄고 270만 원 받네 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내 월급은 270만 원이라고 생각할까요? 공무원들은 자기 월급이 270이라고 생각해요. 그걸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자영업자들도 결국 노후를 준비한다면 고정적인 금액을 띄워놓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프리랜서고 소득이 일정치 않으니까 그냥 뭐 많이 번 달은 많이 내고 많이 쓰고 적게 내는 달은 적게 쓰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사실 연금뿐만 아니라 모든 재무 설계, 인생의 자금을 준비하는 데서 굉장히 리스키한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너무 불규칙적이다. 어쨌든 국민연금은 반드시 내셔야 된다. 국민연금이 예전에 비해서 제도가 안 좋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보증하는 가장 기초적인 노후 준비 수단이니까 국민연금은 단 9만 원, 10만 원이라도 내셔라. 나중에 어쨌든 그게 효자로 살 거다. 두 번째로 연금저축. 연금저축이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가입하게 되면 매달 고정적인 금액을 내야 돼요. 그럼 소득이 없는 달도 내야 되는데 소득이 없는 달 못 내면 실효가 돼. 근데 연금저축은 그렇지 않아요. 연금저축은 증권사에서 가입하시게 되면 납입 자체가 자유예요. 연간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이 400만 원을 내가 내고 싶을 때 낼 수 있어요. 매달 30만 원씩 꾸준하게 내도 되고 이번 달에 100만 원 내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안 내도 돼. 그리고 내가 100만 원밖에 못 내면 100만 원만 내면 되고 400만 원 내고 싶으면 400만 원 다 내면 돼요. 1년 동안 못 냈어. 12월 말에 보너스가 생겼어. 그럼 12월 30일 날 내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프리랜서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도죠. 거기다가 IRP도 마찬가지. 증권사에서 가입하게 되면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돼요. 그 이상도 늘릴 수 있어요. 근데 세금 환급을 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 납입이 자유롭다는 점, 대신에 자유롭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연간 400에서 700만 원은 꾸준하게 내셔라. 자, 그러면 만약에 연간 700만 원 정도를 할 수 있으면 10년이면 7천, 20년이면 1억 4천, 수익까지 합쳐가지고 거의 한 2억 가까운 금액이 쌓인다면 국민연금과 연금저축 IRP 이것만 가지고도 어떻게 보면 노후에 기본적인 삶은 보장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꾸준하게 내가 뭘 더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연금 보험들을 한 달에 몇십만 원씩 꾸준하게 한 5년, 10년 납입하게 되면 그것도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시는 방법이 사실 가장 좋을 것 같고, 근데 뭐 프리랜서 분들 중에서 이게 고정적인 것들을 내시다 보니까 특히 뭐 보험 같은 거 많이 내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보험은 고정적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뭘 보험도 중요하지만 보험은 아파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연금 중심으로 조금 더 하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를 생각하면서 숫자로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숫자로 계산하면 연금을 해서 꾸준하게 뭐 수익을 내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주식이나 비트코인, 부동산 이런 걸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게 더 좋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자,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인생이 길잖아. 20, 30년 젊은 인생이 가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아요? 결국은 뭐냐면 아까 공무원연금도 얘기했지만 내가 내는 줄도 모르고 뛰어간 거예요. 공무원연금 수익이 얼마나 좋은지, 국민연금 수익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내가 인생을 살면서 돈도 벌어보고 사고도 쳐보고 뭐 이렇게 다 했는데 나중에 어쨌든 딱 은퇴가 되니까 국민연금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아, 이게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되게 안정적인 삶이 가능한 거지. 아, 내가 평생 20년 동안 괜히 국민연금 내었는데 이걸 내가 삼성전자 샀으면 더 벌었을 텐데 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얘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밥은 먹으면서 일을 해야지. 어차피 내가 돈 많이 벌면 되지. 밥은 뭐 한 일주일에 한 번만 먹으면 되지. 잠은 뭐 일주일에 한 번만 자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당장은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건강을 망쳐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목돈을 갖고 있는 것이 투자를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계산기 때리면 더 높은 수익이 나온다는 것이 뭐 이미 뭐 그런 부분에서 크게 문제는 없어요. 나올 수도 있어. 그런데 그 돈이 과연 노후까지 살아가느냐를 보고 있으면 그렇지 않더라. 결국 그렇게 모은 돈은 다시 그렇게 날아가더라. 그래서 그건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하든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할 땐 하더라도 최소한의 노후 준비는 없다 생각하고 같이 가주는 것.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효자 노릇을 한다. 연금 저축 펀드는 증권사에서 가서 가입하시는 건데, 이거는 계좌예요, 계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증권사를 가냐는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온라인 전문 증권사가 한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가면 조금 더 쌀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또 조금 더 폭은 적어요. 그런 차이를 제외하고는 사실 계좌를 개설하는 거니까 내가 일이 똑같은 거야. 내가 적금 계좌를 개설할 건데 국민은행이 좋아요? 신한은행이 좋아요? 하나은행이 좋아요? 뭐 똑같잖아. 거기서 똑같잖아. 특히 연금저축 계좌는 똑같아요. 계좌 개설했어.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거기에 돈을 넣어가지고 그걸로 내가 어떤 펀드를 살까, 어떤 ETF를 살까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때가 살 얘기인데 펀드를 살려면 어느 증권사를 가나? 대부분의 펀드가 다 있어요. 우리가 신라면을 무슨 뭐 롯데마트만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신라면을 이마트에 가서 살 수도 있고, 신라면을 홈플러스 가서 살 수도 있고, 신라면 동네에 가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계좌 개설을 하고 뭘 살지는 그때 가서 결정할 수 있는데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다. 뭐 ETF 같은 거 사는 건데 ETF는 주식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A라는 증권사에는 살 수 있고 B라는 증권사에는 못 사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좌라는 걸 생각하시면 어느 증권사에서 하냐가 관계없이 어디 가서 개설을 하시든 내가 동일한 것들을 살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왕이면 어쨌든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게 아니라면 내 자산을 좀 관리하거나 좀 나한테 좀 뭔가 물어봐 줄 수 있는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겠죠.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300만 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자, 국민연금 꾸준하게 내세요. 꾸준하게 내지는데 소득 신고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달에 30만 원 정도 꾸준하게 내시면 국민연금 기준으로도 거의 한 80에서 1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꾸준하게 직장 생활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받거든요. 국민연금을 일단 100만 원 만드는 거 목표 하셔라. 젊은 사람들도 조금 더 내시면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아까 연금저축 IRP 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냐면 꾸준하게 하시면 2억 가까이 모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1억당 65세부터 월 4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그럼 2억이면 80만 원, 3억이면 1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연금저축 IRP를 꾸준하게 해서 이걸로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만들자. 이게 두 번째 목표.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연금. 돈이 여유가 있다면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씩 꾸준하게 연금을 불입해서 이것도 나중에 노후에 여기서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를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요 세 가지인 거고, 이걸로 부족하거나 이걸로 좀 못하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어쨌든 집은 마련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집 한 채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집이 연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60세에 연금 받으시면 1억당 20만 원 나와요. 70세에 받으시면 1억당 30만 원 나와요. 집값 시세 1억당. 그러면 내 집값이 5억이다. 그러면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연금은. 자, 그러면 국민연금 100만 원, 연금저축 IRP에서 100만 원, 개인연금에서 100만 원, 주택연금에서 100만 원. 이렇게만 해도 400만 원 되는 거잖아. 이 중에서 뭐가 하나 빠졌다? 그러면 300만 원 되는 거죠. 이런 플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뭐 결혼하신 분들이면 부부가 같이 준비하면 더 잘 되는 거지만 요즘 미혼이신 분도 많잖아요. 그죠? 미혼이신 분들은 이렇게 쭉쭉쭉 가져가셔서 이걸 다 쓰고 가야 되잖아. 어차피 물려줄 사람 없는데. 네. 그렇게 하셔야지 가장 좋은 플랜이 돼요.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죠. 100만 원 이상이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잘 봐요. 공무원들은요, 급여의 18%를 연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는 거 9%, 국가가 내는 거 9% 하지만, 그러면 내가 월급을 한 400만 원, 3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이미 300만 원 받으면 60만 원이 연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400만 원 받으면 80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 연금만. 개인 스스로 1, 20만 원만 더하면 그 사람 100만 원이에요. 직장인들, 국민연금에 급여의 9%를 내요. 그러면 내가 400만 원 받는다 그러면은 4936. 이미 30만 원이 40만 원이 국민연금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퇴직금 쌓여가고 있잖아요.
퇴직금 같은 경우에도 내 1년치 월급 중에서 한 달치가 쌓이는 거잖아. 그럼 내가 연봉이 5천이다. 그럼 500이 거의 4, 500이 쌓이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4, 50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가 와가지고 뭐 해달라 그래가지고 한 달에 2, 30만 원씩 했다. 이것도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준비 안 한 사람에게는 100만 원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일반 직장인들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 하고 있어요. 그 정도는 해주니까 국민연금과 퇴직금, 연금저축 가지고 노후가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도 하지 않고 그냥 뭐 한 달에 어디 가서 그냥 10만 원, 20만 원 저축해가지고 노후를 준비하겠다. 그럼 답이 없는 거죠. 일찍 시작하면 할수록 좋은 거고, 연금 관련된 이제 그런 통장들, 고정비 통장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 프리랜서들은. 예, 아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문제야. 근데 프리랜서가 월급 없다고, 소득이 없다고 밥을 안 먹는 건 아니잖아. 왜냐면 그거는 쌀을 사놨기 때문에 이번 달 먹을 쌀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내가 국민연금이라든가 연금저축 전반적으로 해서 1년에 들어갈 금액이 얼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별도의 통장을 구분해서 이 금액에 예를 들면 1년에 여기에 최소한 500에서 1000만 원 들어간다. 그럼 여기다 쌓아놓고 나머지 가지고 사는 거죠. 물론 1년에 뭐 1000만 원 소득도 어려우신 분들은 그걸 낮추거나 뭐 금액을 줄이셔야 되겠지만 그건 이제 본인이 연간 대략적인 계획이 나오잖아요. 이 정도 일하면 이 정도는 벌 수 있다. 그러면 그 금액 내에서 자기만의 계획을 세우시고 아까 뭐 한 달에 1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100만 원 못 사신 분들은 한 달에 뭐 30만 원, 50만 원을 계획을 세우면 1년에 한 5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통장에 딱 넣어놓고 여기서 자동이체 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머지를 사는 거죠. 이 노후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노후 준비를 다 뒤로 미뤄왔어요. 당장 먹고 사는 게 그랬으니까.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지금은 젊을 때는 한 끼 굶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나가서 일하면 돈을 벌 수 있어.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노후에, 노년에 빈곤한 거거든. 그때는 내가 나가서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의 소득의 일부를 준비하는 거라고 좀 약간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준비가 가능해요. 노후 아무도 준비해주지 않거든, 사실. 특히 이제 미혼들 저는 많잖아요, 진짜 미혼. 큰 걱정이 사실. 그래서 제가 미혼분들 강의 가면 그런 얘기 해요. 죄송한데 이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10명 중에 3명은 아마 돌아가신 후에 6개월 후에 미해를 발견될 거다. 그럴 수밖에 없어, 이제 우리 사회가. 누가 챙겨주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고독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자식이 챙겨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이 챙겨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죽하면 그런 뉴스에 나오잖아요. 편의점에 매일같이 술을 사러 간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어떤 할아버지가. 내가 안 오면 내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신고해달라, 이렇게. 그건 편의점 가게에 있는 직원을 나의 후견인으로, 임시로 위촉한 거잖아, 사실.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노후에 내가 일정한 돈이 준비되어 있어야 사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금저축 무조건 하세요. 연금저축은 소득이 있으면 세금 혜택 받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입이 자유로워요, 증권사 가서. 그리고 연금저축 하시고 나서 그냥 굴리지 마시고 그거 가지고 제대로 투자하셔가지고 좀 과감하게 투자하세요. 왜냐면 연금저축 연간 400만 원 들어가잖아요. 특히 이제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이 뭐 이런 금융 쪽에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소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집에서 배웠을 거 아니야. 주식은 위험하다, 하지 마라.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긴 하는데 뭔가 좀 안전하게 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시는데, 연금저축을 펀드를 투자한다 그래서 그 펀드가 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위험의 생각이 낭떠러지는 위험하지, 근데 계단은 위험하지 않잖아. 잠깐 내려갔다 또 올라올 수 있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리고 금액이 40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400만 원에 반토막이 나도 200이에요. 그럼 200만 원이 없다고 해서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무 위험을 두려워해서 안전하게 굴리실 이유가 없다. 안전하게 굴려야 될 사람들은 누구냐면 나중에 이 금액이 너무 많이 쌓여서 1억, 2억이 돼버렸어. 그때는 하루아침에 주가가 안 좋아버리면 몇 천이 훅 날아가 버려. 이럴 때 가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안전하게 할까를 고민하는 거지. 쌓아가는 단계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안 돼도 크게 날아갈 일 없고 되면 내 인생에서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걱정하지 말고 연간 400만 원씩 꾸준하게 낼 수 있으니까 내면서 과감하게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내 돈 대비해서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 파이어족이, 파이어족 개념이 뭐냐면 그냥 막연히 은퇴하겠다가 아니잖아요. 이 파이어족이 뭐냐면 내가 빨리 은퇴해서 financial freedom, 경제적인 자유를 얻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경제적인 자유를 얻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게 그동안 한 40대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노후를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그 돈 가지고 자본소득을 창출해내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파이어족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빨리 열심히 일해서 10억을 모아서 일찍 은퇴해서 10억을 가지고 평생을 살겠다가 아니라 그 10억을 통해서 연간 5%의 수익만 낼 수 있으면 매년 5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파이어족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10억을 모아서 그 돈을 다 쓰고 가겠다는 것도 사실 말도 안 되고 왜냐면 긴 인생에 그 돈 가지고 모자르거든요. 그 다음에 그 10억을 가지고 꾸준하게 내가 연간 5%의 수익을 내서 그걸로 자본소득으로 내가 노후를 살겠다라는 개념은 내가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서 한 달에 300~400만 원씩 월급 받는 직장이 있는 사람이 10억을 투자하는 것과 그것 없이 이 10억의 투자 결과에 따라서 내가 다음 달, 이번 달 먹고 살고 게 결정되는 것과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투자를 해보면 돈 있는 사람이 돈 벌어. 부자들이 더 많이 수익을 내. 왜 그럴까요? 똑같이 1억을 투자하면서 재산이 100억인 사람은 1억을 투자하면서 신경 안 써요. 그냥 뭐 될 때 되겠지. 잊어버리는 거야. 투자해서 그러니까 참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전 재산이 1억이야. 이런 사람이 1억을 투자했어. 그럼 어떻게 돼? 거기서 1%만 떨어져도 가슴이 후들거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자마자 막 팔까 살까 이걸 고민해야 돼. 그러니까 이미 심리 게임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그 투자 시장의 정의를 내리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투자 시장이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워렌 버핏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이것이 아니라 투자 시장이란 참을성이 없는 개미로부터 인내심이 강한 투자자에게 자산을 옮겨주는 시스템이라고 얘기했어요. 참을성이 없는 개미로부터 인내심이 강한 투자자에게 자산을 옮겨주는 시스템. 결국 투자 시장이라는 게 뭐냐 봤더니 누가 더 오래 참고 누가 더 인내하느냐, 이것이 결국은 수익의 원천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누가 더 오래 참겠어? 여유가 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오래 참을 수 있죠. 삼성전자가 작년에 주가가 4만원짜리가 9만원까지 갔다가 올 초에 9만원 있다가 지금 6만원 후반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8만원 올라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계속 주가는 다시 또 상승하고 있는데 개미들은 뭐야? 못 참고 7만원에 다 버리고 나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걔네들이 버리고 나가니까 다시 또 오르기 시작하잖아.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이거 버리겠어요? 어차피 나한테 필요 없는 돈인데. 그러고 나면 그게 10만원, 20만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이 파이어를 해서 이 돈을 가지고 매년 일정한 소득을 벌어내겠다 라는 것 자체가 숫자적인 가정, 이론적인 가정일 뿐이고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진짜 제대로 파이낸셜 프리덤을 얻고 싶으려면 내가 하는 일이 있어야 돼. 노동을 통한 소득이 창출되면서 있어야 자본소득으로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지, 노동은 싫으니까 노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본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실패하거나 도박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이 일을 왜 그만두냐고. 일은 해야지.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지금 파이어를 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남의 집 일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잖아. 남의 집 일을 하지 말고, 그러면 파이어를 하지 말고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내가 정말 즐기면서 단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이라도 즐기면서 벌 수 있는 일을 찾으셔라. 그리고 나서 자본 투자는 별도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튜브에 보시면 소액 큰 부자가 되신 분, 주식해서 굉장히 부자가 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분들은 극소수예요, 극소수. 투자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극소수가 정말 몇 천만 원 가지고 시작해서 몇십억, 몇백억을 번 사람들인데 내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과정이죠. 당장은 붐이 나겠지만 그게 10년, 20년 지나고 놓고 보면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가 다 알게 될 거예요. 우리가 98년도 이럴 때 IMF 때 명퇴하신 분이 많았잖아요. 그때 명퇴하면서 다 명퇴금 받아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미 20년 지난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명퇴를 해서 명퇴금 받아가지고 성공하신 분 있어 없어? 다 그거 가지고 사업하겠다고 일단 나왔으니까 사업하겠다고 뭔가를 해서 날려먹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다 언제 나왔냐면 전부 40대에 나왔어요. 더 일할 수 있는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를 내서 명퇴를 해가지고 파이어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파이어를 했으면 그거 가지고 그냥 조용히 잘 쓰고 살았으면 되는 건데 파이어를 하는 순간 내가 뭔가를 이걸 통해 다시 벌어낸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은 파이어 가지고 자본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투자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거 가지고 사업을 한 거예요. 근데 다 날렸잖아요. 왜? 해보지 않은 거. 그리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될 돈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20년 전에 다 검증을 했어요.